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 업무용 부동산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부가세, 그 부가세의 기초 개념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저도 직업이 이제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기초적인 얘기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부가세와 세법에서 말하는 부가세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부가세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종류에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흔히 농특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등과 같이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라고 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 국세에 붙기도 하고 지방세에 붙기도 하는 아주 박쥐 같은 세금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가세는 방금 말한 이 부가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에서 이제 흔히 줄여서 말하는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VAT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옆에 부가가치세가 따라다닌 것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에 있는 부가세, 편의점에 들려서 사는 간단한 음료수부터 식당에서 먹는 밥 한 끼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생산에서 소비되는 모든 과정, 각 거래마다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죠. 해당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 조세이며 우리나라 부가세는 재화 가격의 10%입니다. 이처럼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없으면 안 되는 엄청난 세 수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부가세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모든 거래에는 거래 단계별로 부가세, VAT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메뉴판에 맛있어 보이는 김치찌개가 있어서 주문을 했는데 가격표를 보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부담 없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카운터에서 카드로 8,000원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지불을 한 것일까요? 하지 않은 것일까요? 정답은 부가세를 지불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제 부가세 별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런 항목으로 식당 메뉴판 맨 아래 작게 적어서 표시를 해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들 이제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제 장사를 하는 곳인데, 장사는 서비스업이죠. 하루 장사를 하고 말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참 맛있었지만 계산할 때 메뉴판에 있는 가격에 10%를 더 지불하라고 이제 가게 사장이 얘기를 한다면 계산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정답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점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판매하는 모든 음식에는 부가세가 있지만 계산상 편의를 위해 부가세를 포함해서 메뉴판에 적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올 때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상세 내역에 부가세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주유소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모든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넷에서 동일 상품 최저가 에어컨을 구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일 제품 최저가로 구입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모서리에 조그맣게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는 건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다 설치한 후에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불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실 텐데, 부가세는 세금이죠. 세금은 원칙적으로 제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개인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거지?
내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원칙적으로는 제가 샀으니까 제가 신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1,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해도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100원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모든 거래에서 너무나도 많은 재화나 용역을 각각 개인에게 전부 다 신고를 받게 되면 세무서가 마비가 되겠죠. 우리 애기가 길 가다가 사 먹은 쭈쭈밥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제적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가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금액에서 10%를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 즉 사업자죠.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거두어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한 번에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 신고하는 공급자들에게는 조그만 혜택이 있는데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소비된 공급자에게 생긴 부가세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나 할인을 해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에도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가치로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가치만큼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아는 부가세 10%이고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각종 세금 중에 부가세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큰 편인데요. 국가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생활 필수품, 품목을 정해서 그 정해진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면세입니다. 면세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만 볼게요. 자, 저희가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이라든가 식료품, 수돗물, 연탄,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죠. 고속버스,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주택하고 토지 등 목록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이거나 공익이 목적된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유심히 봐야 될 항목이 바로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 품목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기본 개념만 알고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에 대해 제외되는 품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면세는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혹시 게임 아이템 리니지의 진명왕의 집행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가상화폐죠. 비트코인 등은 많은 온라인상에서 재화가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모든 거래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화나 용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 이후에 그 금액을 그 현금 자산으로 통장에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나 증여세, 소득세로 판단해서 그 부분이 이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